안녕하십니까. 돈상 Q&A 공부방 동화쌤입니다. 이제 과학인데 과학을 공부하려면 용어를 알아야 돼요. 근데 너무 쉽게 하면 안 되고 어쨌든 그 용어를 하나하나 한 글자씩 설명을 해줘서 공부할 수 있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가속도는 이게 속력 빠르기고 이거는 도는 정도인데 각도가 돼 있어요. 빠른데 각도 방향까지 있어야 돼요. 이건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가 얼마나 빠르게 증가하는가. 그러니까 매 초당, 시간당, 매는 1초당 증가하는 속도의 값을 미터 퍼 세크 제곱이라니까 이게 공식이에요. 거리를 시간의 제곱으로 나누면 나누기 시간의 제곱 하면 가속도가 되는 겁니다. 이게 공식 자체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과학을 공부할 때 이렇게 단위가 나오면 단위 자체가 공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단위부터 보고 공식을 생각하면 굉장히 빠르게 외웁니다. 자, 가속도는 뭐라고요? 속도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가하는 가속도는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럼 y는 x제곱처럼 되어 있어서 시간의 제곱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공진. 그러면 이건 진동한다는 거죠? 진동. 진동을 공유해, 같이 해. 그러니까 물체에 원래는 진동수가 있어요. 다 어떤 물체든. 고유의 진동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도, 유리도 진동수가 있는데 이 진동수를 변하게 하는 힘에 의해서 진동의 크기가 점점 진동하는 거예요. 그럼 공지라면 여기서 그 소리급소가 있는데 여기서 땡 치는데 이게 공중으로 가서 이게 같이 그러면 띵 하고 울리는 거예요. 이해됐죠? 진동. 진동수는 물체마다 다 있어요. 지금 가만히 있는 것도 진동하고 있는 거예요. 자, 관성. 관습적인 성격이야. 관습은 뭐냐? 습관이잖아.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거. 운동하는 건 운동하고, 정지하는 건 정지하는 게 관성의 법칙이에요. 자, 그러니까, 운동하는 거는 이렇게 잡지 않으면 굴러가다가 계속 움직이려고 그러지, 막어도. 그게 관성이에요. 정지하는 거는 내가 밀어도 계속 정지해 있으려고 하니까 안 밀리지. 그래서 일정 힘 이상이 돼야 움직이지. 그래서 관성이라는 거예요. 관습적인 성격. 됐죠? 자, 광통신. 통신을 하는데 빛으로 한대요. 빛이 전반사 현상을 위해서 빛 신호를 통신하는 거라. 그러면 빛이 통신 광섬유 같은 거는요. 이 빛이 밖으로 안 새게 이 안으로 계속 모이게 해서 멀리까지 가는 거예요. 빛의 속도로. 그게 광섬유예요. 얇은 거 있죠. 유리처럼 투명하게 생긴 거. 그러니까 빛을 가운데로 모아줘 자꾸. 그러니까 오래까지 멀리 가는 거예요. 순식간에. 광통신 알겠죠? 교류는 AC고 직류도 있어요. 직류. 전기가 교류 전원과 직류 전원이 있는데 교류는 어떻게 돼 있냐면 교류는 이렇게 플러스로 갔다 마이너스로 갔다 플러스로 갔다 마이너스로 가는데 직류 전원은 계속 한 방향으로 가요. 이렇게 플러스 이렇게. 이해되세요? 그래서 흐르는 방향이 계속해서 변합니다. 플러스 갔다 마이너스 갔다 플러스 갔다 마이너스. 그러니까 흘렀다 멈췄다 흘렀다 멈췄다 이렇게. 근데 직류는 착착 계속 가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굴절. 그러면 굴절은 꺾인다는 거. 굴절. 꺾인다. 두 경계면 사이에서 튀어나오면서 진행 방향이 변하는 거, 광선이. 자, 그러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갖고 꺾여나가는 거죠, 이렇게. 굴절입니다. 꺾이는 거. 요 가운데를 법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입사각하고, 요 반사되는 각하고 같다고 그러죠? 자, 뉴턴. 이제 사람인데, 단위도 돼요. 뉴턴이. 힘의 단위입니다. 힘. 1뉴턴은 1kg의 물음을 1제곱미터 퍼 세크 제곱으로 가속도가 생기는 힘. 정확하게. 그럼 1뉴턴은 뭐라고요? 1kg의 물체를 1제곱미터 퍼 세크 제곱으로 가속도 힘을 증가시키는 힘. 자, 대류. 흐를 유자예요, 흐류. 해류 할 때도. 대기. 공기가 흘러. 그러니까 밀도 차이에서 열이 이동하는 게 대류, 열 대류. 액체도 대류가 되고, 그죠? 밀도 차이에서 열만 이동하면 되니까, 고체에서도 움직이네. 근데 고체에서는 전도라고 그러죠? 보통 이렇게 되면 분자들이 밀도 차이에 의해서 열이 이동하는 거 대류. 자, 대전. 전기를 대주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에 전기를 띠는 거. 예를 들어서 여기 플러스를 가지고 가면 여기에 있는 것들이 쭈르륵 해서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땡기니까 마이너스들이 전부 이쪽으로 모여. 그걸 대전했다고 그래. 대전. 전기를.
자, 소리를 할 때는 몇 데시벨 이렇게 데시벨 소리의 강도를 나타내는 소리 측정해서 시끄러울 때 측정기 가지고 도로 소음 몇 데시벨인지 체크하죠. 소리 비명 이랬을 때 몇 데시벨 이렇게 나오고 그럽니다. 자, 도체 반대는 부도체예요. 자유전자를 지금 전자가 있는데 전자는 마이너스예요. 전기를 잘 통하는 거 그건 도체. 전기를 안 통하는 건 부도체. 그러면 안 통하는 게 뭐냐? 나무, 고무. 그래서 손잡이를 그걸로 만들어요. 부도체. 이해됐어요? 도체. 그러면 어떤 물체가 전기를 인도한다, 흐르게 한다. 그러면 도체. 그러면 이게 금속 안에 이 마이너스라는 자유전기가 있어서 이게 막 흘러간다고. 이게 없으면 안 흐른다고. 됐죠? 자, 증가속도. 가속도가 있어. 속도가 증가, 속력이 증가하는데, 한쪽 방향으로 가는데, 가속도에 증가하는데, 같은 속도로 증가해. 증가속도. 속도 변화가 일정한 거야. 똑같이 증가하는 거야. 증가속도는. 그럼 증가속도가 뭐냐? 증가속도는, 그러면 2제곱미터로 계속 더 빨라. 그러면 이렇게 직선처럼 나타나는 거야. 가속도 모양이. 근데 실제 가속도는 빨라지면 점점 더 빨라져. 그러니까 우주 공간에서 아무것도 지나가면서 가속도가 붙으면 점점 더 빨라져서 나중에 빛의 속도로 날아간대. 막아주는 게 없으면. 근데 등가속도는 일정한 속도로 빨라지는 게 등가속도야. 이거는 가속도가 붙었는데 여기는 등속도잖아. 그러니까 그냥 같은 속도야. 직선상황에서. 직선상황에서 일정하게 움직이면 등속도, 같은 속도. 근데 원운동을 등속도로 하는 것도 있어. 자, 인공위성이 지구에서 둘레를 도는데 점점 빨라지면 우주로 날아가 버려. 이게 점점 느려지면 힘 떨어져가지고 우주로 떨어져, 지구로. 그러니까 등속도 운동을 하면서 원운동을 하는 거야. 각도를 계속 순간순간 바꾸면서. 이해되세요? 등속도 원운동을 하는 것은 인공위성이야. 자, 마찰력. 이게 비비는 걸 마찰이라고 하지. 이게 거칠거칠하면 마찰력이 커. 그러니까 거칠하다. 그게 뭐냐면 마찰력은 이 물체를 해서 이쪽으로 가려고 하면 반대로 작용해. 그래서 마찰력은 진행 힘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간다. 그래서 마찰력. 접촉했다. 마찰했다. 접한다. 단다. 촉각. 두 물체 사이의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힘을 이렇게 정하면 마찰력은 이렇게 진행하는 거야. 주는 힘하고 똑같은 크기의 마찰력이 적용하는 거야. 됐어요? 자, 다음에 만유인력이면 인력은 끄는 힘이야. 인력. 이렇게 끄는 힘. 척력은 미는 힘이고. 그럼 자석도 있고 전기도 있고. 근데 만유는 만 개의 사물들은 있다. 끄는 힘이. 그러니까 모든 물체, 질량을 가르치는 모든 물체는 인력이 있어. 끄는 힘은. 그래서 지구하고 사과가 툭 떨어지면 사과만 당긴 게 아니라 지구하고 사과하고 같이 당긴 건데 이 지구에 당기는 힘이 너무 세갖고 팍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면 만유인력이야. 만유인력은 질량을 가졌는데 그럼 질량하고 무게는 무슨 차이가 있냐? 질량은 우주에서 성질이야. 그 물질에. 그 성질의 양이니까 우주에서 다 똑같아. 근데 무게는 이 지구에서 당기는, 지구 중심이 당기는 힘이야. 무거운 거야. 그럼 달에 가면 내가 60kg인데 달에 가면 달이 당기는 힘은 6분의 1밖에 안 돼. 그래서 난 10kg 느낌밖에 안 돼. 그러니까 사람이 딩 뛰는 거야. 이해되세요? 근데 질량은 달이든 지구든 똑같아. 60이야. 그러면 킬로그램 이렇게 쓰면 이거는 질량이야. 그럼 여기다 킬로그램 중 이렇게 쓰면 중력까지 포함돼서 이걸 무게라고 그래.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지구랑 뭐라고? 달이랑 질량은 똑같아. 근데 지구는 크고 달은 쪼만해서 당기는 힘이 6분의 1밖에 안 돼서 실제로 미치는 힘은 무게는 달에서는 10kg야. 이해됐죠? 그럼 달에서 10kg는 10kg 중이면 지구에 오면 60kg 중이 돼. 이해됐죠? 근데 질량은 똑같아. 자, 무게는 그러니까 무거운 거야. 지구가 당기는 힘이야. 그러니까 지구가 당기는 것처럼 달에 당기는 힘. 이것처럼. 그거를 뉴턴이라 그래, 뉴턴. 그래서 뉴턴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하면서 지구가 당겨서 그렇다. 이걸 했는데 그 공식이 중력상수 G에다가, 그래비티에다가 M, 지구 무게에다가 달 무게인데 이걸 R제곱으로 나누면 이게 만유인력의 법칙이다. 거리의 제곱으로 나눠주면. 이렇게 얘기했어. 근데 이게 똑같이 전기에도 가능해. 쿨롱상수, 쿨롱이라는 과학자 쿨롱상수에다가 Q1, 전기량 Q1,
전기량 Q2, 전기가 두 개 있으면 이걸 R제곱으로 나누면 이게 전기량의 법칙이다. 쿨롱의 법칙이다. 이렇게 나와. 자, 그러니까 무게중심은 뭐냐? 물체의 무게가 작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중심점. 수학에서 나왔죠. 무게중심. 이게 중선을 나누면 이렇게 중간섬 나누면 이걸 2대1로 나누는 여기지. 여기가 무게의 중심이야. 그래서 삼각형을 딱 놓고 여기다 딱 받치면 딱 평행을 이루는데 다른 데다는 무거워서 툭 떨어진다고. 그 무게의 중심이 되는 거야. 무게 중심 잘 잡는 애들이 공을 잘 돌리지. 근데 이걸 막 흔들어주면 무게 중심 흔들리면 떨어지지. 그러니까 이걸 공을 잘 돌리려면 이걸 빳빳하게 이거 꼭지까지 딱 있어야 돼. 자, 밀도는 뭐냐? 빽빽할 밀이야. 밀접한 정도야. 그러니까 요게 가로 1cm, 세로 1cm, 높이 1m, 가로, 세로, 높이 다 각각 1m, 가로 1m, 세로 1m, 높이 1m, 이거 미터지. 그 안에 들어있는 킬로그램이 몇 킬로그램이냐? 이게 밀도야. 그러니까 이 똑같은 부피당, 똑같은 부피로 잘랐을 때 어떤 게 더 무겁냐? 그게 밀도야. 그지? 그러니까 엘리베이터에 한 명만 타면 밀도가 작은 건데 여기에 15명이 타면 뻑뻑하게 붙어 있어야지. 그럼 킬로그램이 많이 나가지. 그럼 밀도가 높은 거야. 똑같은 엘리베이터에. 됐어요? 자, 그 다음 반감기는 뭐냐? 이게 원자력 같은 방사선이 이만큼이 있는데 이만큼이 있는데 이만큼에서 요 반으로 방사선이 없어지는데 50년이 걸리면 이 똑같은 물체에 또 이게 또 반이 없어지는데 또 50년이 걸리고 요 반이 없어지는데 또 50년이 걸리고 또 반이 없어지는데 50년이 걸려. 그러면 조금이라도 남겠지. 그걸 계산하면 이 원소가 얼마나 오래됐는지를 알 수가 있어. 이해됐어요? 그게 반이 감소하는 기간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방사선 원소의 양이 현재 2분의 1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반감기라고. 됐죠? 자, 다시 반도체는 뭐냐? 도체가 있고 부도체가 있어. 도체는 전기를 통해, 부도체는 안 통하지. 근데 반도체는 특정한 조건을 해주면 전기가 통하고 특정한 조건이 안 되면 전기가 안 통해. 그러니까 전기가 통할 때는 1이라고 표시하고 전기가 안 통할 때는 0이라고 표시해. 그래서 1010 해서 컴퓨터를 만드는 반도체 칩으로 사용하는 거야. 반도체. 됐어요? 자, 발전기는 전기를 발생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라는 것은 뭐냐면 움직이는 힘을 역학이에요. 힘력. 이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거야. 근데 모든 발전기들은 전부 다 거의 이렇게 여기에 코일이 이렇게 감겨 있고 여기에 자석이 있어. 그럼 자석을 돌리면 여기 막 돌리면 자석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여기에 전기가 발생해서 쭉 흐르는 거거든. 그래서 이걸 들어갔다 나왔다 하기 위해서 풍차를 돌리는 거거든. 그 풍차를 돌리기 위해서 불을 떼서 물을 보기라면 화력발전, 원자력을 떼가지고 물을 끓이면 원자력발전, 물을 때려가지고 프로펠러처럼 돌리면 수력발전, 바람으로 요 자석을 왔다 갔다 하게 돌리면 풍력발전. 그러니까 결국은 요렇게 만들어진 발전기 구조를 어떤 걸 가지고 힘을 발휘를 시키는 거거든? 그럼 왔다 갔다 하는 게 역학이잖아. 움직이는 걸 가지고 전기로 바꿨다고. 자, 방사선이란 것은 입자나에서 어떤 원소가 붕괴되면 핵폭탄처럼 한꺼번에 하면 이게 방사선이 한꺼번에 터지면 핵폭탄이야. 방출되는 입자나 전자파들이 있어. 그러면 그걸 방사선이라고 해. 그러면 보면 빛을 보면 여기는 가시광선은 빨주노초 파남선이 있거든. 파나고 빨간색을 바깥을 적군을 발견하니까 적외선이라고 그러고 이 보라색 바테를 자외선이라고 해. 자외선 차단 크림. 이게 짧아. 이거보다 짧은 건 X선. 그래서 뼈 사진 찍어. 그 다음에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을 방사선이라고 해서 이걸 짧아. 이건 MRI 사진 찍을 때 단층 촬영할 때 써먹는 거야. 이게 방사선이야. 방사선. 그래서 입자나 전자파를 내보낸다고. 그래서 방사성 원소는 방사성을 발출하는 원소가, 잘 방사성을 발출하는 원소가 있어. 무게가 잘 되고 어떤 조건에서 보통은 다 안 되는데 그게 우라늄이고 그런 거야. 자, 변압기는 이게 변화시키는 거야. 뭐를 변화시켜? 교류전압을 직류전압으로 변화시켜준다. 그래서 교류를 흐르게 해.
그래서 직류전압으로 변화시킨다. 그러면 이렇게 네모난 짝을 해가지고 이렇게 코드 있어가지고 여기다 우리가 오는 건 교류지. 집으로 오는 거는 여기다가 코드를 딱 연결하면 여기다가 다시 코드를 연결하면 여기 직류만 사용하는 기계가 있거든. 그래서 변압기를 써야 돼 따로. 자, 다음에 변이는 위치가 변한다는 거야. 자, 이렇게를 쓸 때 여기 X축은 정의역이라고 그러고 Y축은 치역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면 여기지. 여기 있다가 여기로 가지. 이게 변이야, 변이. 자, 위치를 변화시키는 직선 방향으로 표시되는 거리, 크기, 방향. 그러니까 변화된 크기를 변이라고 그래. 그러면 이게 정의역은 항상 똑같아, 간격이 한 칸씩. 근데 요거는 커졌다, 작아졌다 할 수 있지, 이렇게, 그지? 그러면 이 y 값을 변이라고 해, 보통은. 변한 가격. 자, 다음에 복사는 열을 전달하는데 이 중간에 아무것도 없이 전자기파로 온대. 그러면 중간에 매개체가 없이 온다. 그러면 복상, 태양 복사 에너지야. 그럼 태양 중간에 뭐가 있어? 태양과 지구 사이에. 진공. 아무것도 없네? 에? 그걸 복사라고 해, 복사. 이해했어요? 어? 자, 열을 전달하는데 매개체 없이 전자기 파동으로 오는 거. 복사. 전자기파. 부도체가 뭐라고 했어? 도체가 아니라는 거지? 부도체. 통하지 못해. 그러니까 자유전자가 없다고. 전자가 없으니까 전기가 못 통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분자는 뭐야, 분자. 분자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가장 작은 입자다. 그러면 자연적 말고 화학적으로 더 자를 수 있다는 거지. 분자를 더 화학적으로 잘라서 들어가면 핵이 있고 전자가 있어. 근데 그거 못 깨, 사람들은. 자연 상태에서는. 자연 상태에서 가장 작은 거는 분자야. 자, 그러면 비열은 뭐냐? 열 1g, 물 1g을 1도씨 올리는 게 필요한 열량이 비열이라고 그래. 그러면 땅하고 물하고 있을 때, 자, 기름하고 있을 때 어떤 게 더 끓기 싫어? 쇠하고 물하고 기름하고. 1도 휙 올리기 제일 쉬운 건? 잘 끓은 건? 잘 끓은 게 모르겠어. 조금만 끓여도 본만 끓은 거. 프라이팬에 기름하고 물하고 쇠하고 넣었어. 그럼 어떤 게 제일 먼저 끓어? 조금만 뜨거우면 기름부터 끓지. 그러니까 후라이 하지. 그 다음에 물은 좀 더 있어야 끓지. 라면 끓이려면. 그 다음에 여기는 라면이나 쇠는 더 오래 있다 끓지. 그래서 비열이 이게 낮은 거야. 이게 0.8이면 이게 1. 물이 비열이 기준이 1이야. 그래서 물질이 1g을 1도씩 변화하는데 물 1g을 1도씩 변화하는 거를 비열 1로 기준으로 삼았어. 이해됐어? 이게 비열이 커. 그래서 이거 빨리 크고 빨리 식고 빨리 커. 기름, 물 더 적고 이게 더 커. 그러면 이게 뭐라고? 필요한 열량. 빨리 크고 빨리 식고. 비열, 물 1g을 뭐라고? 1도씩 변화시키는데 필요한 열량. 상대 속도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본다는 거지. 상대적으로 보면 뭐냐? 내가 60km로 달리고 있어. 자동차로. 저기서 10km로 뛰는 애는 빨라? 안 빠르지? 내가 10km로 가는데 저기서 초갈같이 20km로 택시가 달리고 있으면 택시가 더 빠르지. 10km는 서로 안 움직이지. 그게 상대 속도야. 상대적으로 10km로 똑같이 자동차가 가면 정지 있는 것 같아, 옆에서. 안 빨라. 근데 이럴 때 제일 빨라. 나는 50km 가고 있는데 상대방이 50km로 와. 그럼 휘잉 하고 몇 킬로로 지나가. 내가 0이라면 100km로 지나가는 것 같지, 얘가. 이해됐어요? 자, 상대 속도는 같이 50km씩 가면 50km 코스 가면 0이야. 근데 내가 50km 가는데 반대에서 50km 오면 100km가 돼. 근데 내가 50km 가는데 이쪽에 25km로 가고 있으면, 그지? 얘는 뭐라고? 30km로 가고 있으면 얘가, 그러면 30km는 내가 이기니까 20km 정도로 빠른 것 같아. 이해됐죠? 상대 속도. 상대적으로 관측자 중심으로 보는 거라고. 관측하는 사람 중심으로. 자, 소음은 듣기 싫은 소리. 속도는 뭐라? 빠른 정도. 크기. 방향도 있죠, 방향. 이렇게. 그러면 이게 미터 퍼 세크예요. 그럼 거리를 시간으로 나누면, 거리 나누기 시간은 거속시. 이렇게 돼 있죠. 속시원한 거리는 속도 곱하기 시간이다. 거속시원한 공식이다. 이렇게
거리에서 시간을 나누면 뭐라고? 속력이라고 했지. 그러면 이거는 속력을 이거 시간으로 나누면, 나누기. 시간인가? 여기다가 시간을 나누고, 여기다가 시간 나누고, 속력을 시간으로 나누면 거리만 나오지? 이렇게 약분되니까. 이런 것처럼, 요 미터 퍼 사이클가 거리 나누기 시간이 속력이야. 속도. 속력하고 속도가 차이가 뭐야, 이거 봐. 이건 방향이 없어. 힘만 있어. 자, 그러니까 속도는 이쪽으로 가는 거랑 이쪽으로 가는 거 또 이렇게 하잖아. 그럼 이건 플러스고 이건 마이너스잖아. 근데 속력은 크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이해됐지? 자, 속도로 하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잖아. 그럼 움직이지 않는 거야, 빵이요. 근데 속력은 여기서부터까지 한 번 가고 여기서부터까지 한 번 가고 여러 번 갔지? 힘은 많이 썼지? 순간 속력은 아주 짧은 시간, 거의 순간에 이루어진 이동거리를 순간 속력이라고 해. 그럼 순간 속력은 어떻게 하면 계산하느냐? 이렇게 가속도를 보면 이렇게 움직이거든? 점점 빨라지거든, 속력을? 그럼 이 점에서의 순간 속력은 이렇게 기울기야. 이 점에서 속력은 이렇게. 그럼 점점 빨라진다는 거지? 그러다가 이렇게 하면 점점 느려지다가 나중에는 거의 빨라지는 게 비슷하다는 거지? 그럼 이렇게 가면 거의 빠르기가 변함없다는 거지? 그러면 이건 등속도인데 등가속도야. 자, 어쨌든 순간 속력은 아주 짧은 시간에 순간의 속력이야. 자, 스펙트럼은 가시광선은 볼 수 있는 광석이야. 이렇게 빨주노, 초파란 뭐 이렇게 파장이 이만큼이야. 그럼 여기는 안 보여. 적외선 카메라로 보여. 여기는 너무 짧아서 안 보여요. 그래서 자외선 카메라로 보여. 이해되세요? 여기서 빨주노, 초파란 보까지를 가시광선이라고 볼 수 있는 광선이라고 그래. 가시광선. 자, 아르키메데스는 이렇게 물을 꽉 채우고 자기가 싹 들어갔더니 물이 넘쳤어. 그러더니 유레카 알겠다, 발견했다 하고 맨몸으로 빨개벗고 뛰었대. 물체는 자신의 무게만큼 그 양의 물을 여 밖으로 밀어낸다고. 몸무게만큼. 그러니까 물을 꽉 채우고 여기다 왕관을 집어넣어. 그러면 이 금의 무게만큼 물이 나가야 되는데 더 조금 나갔어. 아니면 더 많이 나갔어. 그러면 이게 순수한 금이 아니라는 거지. 여기에 납이 섞였다는 거지. 그래서 이 왕관이 순금으로 만들었는지 확인해봐라. 그래서 얘가 물속에 들어가다가 발견한 거야. 내가 들어가는 만큼 나가니까 금도 여기다 넣어보고 나가는 물을 해보면 이 왕관을 안 부시고도 왕관 물속에다 집어넣고 빠진 물만큼 계산하면 금의 양을 계산할 수 있잖아. 그러면 여기에 금하고 다른 거랑 섞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잖아. 그래서 왕의 미션을 발견했다. 그래서 유레카 한 거야. 아르키메데스가. 암페어는 전류량이야. 전류의 단위야. 전류량의 단위를 보면 V는 IR이 이 과학 공식 중에서 제일 엄청 유명한 거야. 이건 전압이야, 전압. 기가에서도 굉장히 많아. 중학교에서 많이 나와. 이건 전류고, 이건 저항이야, 저항. R은. 리버스, 반대로, 거꾸로 이런 뜻이고, 이건 흐른다는 뜻이야. 이건 전압이고.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파이프가 있을 때, 이렇게 수도 파이프가 있을 때, 여기에다 물을 지나가려고 하면 여기서 공기 압력을 세게 줘야지. 그게 전압이야. 거기에 쫄쫄쫄쫄 물처럼 흐르는 게 전류야. 그지? 그런데 이 파이프에 여기 찌꺼기들도 있고 그럴 거 아니야. 그게 저항이야, 저항. 이해되세요? 그런데 단위는 이 전압에 드는 V고, 이 전류의 단위가 암페어야, 암페어. 저항의 단위는 이렇게 해서 오음이라 그래. 이거는 오음. 이거는 오음. 요거는 뭐라고? 암페어. 여기 있죠, 암페어. 초당 흐르는 전류량. 이거는 전압. 그래서 V는 IR 있을 때 I하고 R은 붙어 있으니까 반비례해요. I하고 R은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반비례. 그런데 이렇게 멀면 다 비례야. VI를 쓰면 이렇게 비례야. VR도 쓰면 이렇게 비례야. 이해됐어요? 여기가 RV를 쓰던, 여기 VI를 쓰던 비례라고. 그래서 붙어 있으면 반발, 반비례. 떨어져서, 는 하고 떨어져 있으면 비례. 이것까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눠서 하는데, 시리즈로 하도록 하겠습니다.